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연설에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도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 이유로 미국은 반도체 관련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으로 나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1위 기업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경쟁 속에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보통 팹리스라고 불리는 설계 분야와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위탁 생산 분야로 나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업 모두를 진행했었는데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력에 한참 뒤처지기 때문에 올해 초에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하며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5일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파운드리 4위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와 애리조나주 공장 신설을 합치면 그 투자 규모는 6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CEO인 콜필드는 지난 19일 내년에 기업 공개 계획에 변동이 없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들여 뉴욕 공장을 증설하겠다면서 인텔에 의한 인수합병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인텔의 인수 추진 소식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투자를 지원하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소식들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두 회사의 기술력도 인텔과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쟁자가 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파운드리에 전격 투자한다는 사실이 좋지만은 않게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좋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들의 부족한 기술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 반도체 보조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는 반도체 확보를 위해서 외국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 내에 짓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외국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상무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언급했습니다. 진화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8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지금 동맹이지만 미국은 대만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다며 삼성은 비록 미국 기반 기업은 아니지만 동맹국에 위치한 대단한 기업이라며 반도체 업계의 리더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이 유사시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대만 기업에 극도로 의존한 현재 상황과 중국의 돌발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번 상무부의 인터뷰처럼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TSMC의 파운드리 경쟁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미래의 여러 산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기술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의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SNS, 언론사 등 두 업체 간의 경쟁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댓글로 단 부분을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TSMC는 파운드리 사업의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TSMC를 삼성에 이어 2위 이하로 끌어내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대만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는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TSMC는 미국 및 다른 국가의 칩 기술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TSMC의 주요 고객 중 상당수가 칩 요구 사항을 위해 삼성으로 전환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삼성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의 원천이므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지출한 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이 지은 파운드리 시설들은 도시 속의 도시 같습니다. 나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일했고 삼성은 아주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은 TSMC보다 더 많은 고급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력과 투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브랜드도 삼성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여전히 항상 전설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혁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삼성은 선구자입니다. 엔비디아는 RTX 3000 시리즈에서 TSMC 7나노 대신 삼성 8나노를 사용합니다. 용어를 잘 모르지만 엔비디아가 삼성을 선택한 것은 삼성이 더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삼성 칩 제조는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TSMC는 점점 시장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10년 뒤엔 삼성이 미세 공정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요? 조급한 건 TSMC인 것 같아요. 파운드리로만 먹고 사는 기업이라서 점유율을 빼앗기면 많이 힘들어지겠죠. 반면에 삼성은 워낙 많은 사업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금도 넉넉하고 이득만 해도 얻을 게 많습니다. 점유율만 조금씩 따라잡아도 삼성이 이기는 싸움으로 보여요. 현재 파운드리 쪽을 기술 관점에서 보면 TSMC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변수가 큽니다. 예전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으로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되었죠. 미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대만의 TSMC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빼놓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대만 TSMC가 압승입니다. 하지만 10년 뒤는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고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한 미국의 투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과 대만의 대표적인 비메모리 파운드리 회사들에 대한 해외 반응 알아봤습니다. 두 기업 모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삼성이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우리나라는 남들이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일들을 이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의 컨텐츠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2016년 국내 에너지 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일본의 기술력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 무려 3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되었죠. 일본이 21.9%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서 무려 10%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 높은 영향력을 끼치며 일본을 완전히 따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항상 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년 뒤에는 삼성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대만 기업을 따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렇게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던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흥미로워 하실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채널은 다양한 해외 반응을 컨텐츠로 제작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해외 반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내 컨텐츠들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 들어가신 뒤 동영상 탭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